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오늘 1.5% 올랐습니다. 자, 장중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컸어요. 한 4.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 한 7.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바닥부터 따지면 21,000원부터 34,000원까지 올랐는데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강합니다. 7월 달에 고가를 탈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STX 중공업, 자 이런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9%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년에 한 7월 8월경 정도의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을 돌파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만큼 반도체 종목은 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약간 좀 다른 쪽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고요. 하나를 더 꼽아봐라. 그럼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선이 올라가고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 끝물에는 반도체가 다시 뜰 겁니다. 그러면 순환매 구조가 그려지죠. 반도체는 그동안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고 지금은 조선과 바이오 쪽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쪽에서는 단기 수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수익 이상의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최대 기간을 3개월로 잡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호재거리들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남몰래 60% 반등, 소리 없이 강한 조선주, 강한 강세 예상하는 세 가지. 자, 요 기사 한번 볼게요. 5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오늘 4월 23일 오전 11시 57분에 나온 겁니다. 자, 내용 쭉 보면 보세요. 제가 정확히 해석해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은 사실상 조금 뭐 날린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나온 내용들이 없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심리가 안정이 될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조선업종의 조용한 주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황 피크아웃, 고점 통과 우려와 더딘 실적 회복 등으로 주가는 한동안 부진했지만 신조선가 상승세 지속, 미중 무역 분쟁 반사수에 강달러 기조 등을 감안하면 조선업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조선가 상승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무역 분쟁의 반사수에 미국에서 조선업을 때리고 있죠. 중국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조선업에 대한 부분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환율 높죠. 조선, 즉 배에 대한 수주를 받았을 때 결제는 뭐랍니까? 달러로 받죠. 지금 달러 값이 높죠. 높기 때문에 그걸 원화로 바꿨을 때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빨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자, 실제 실적을 보면 보세요. STX 중공업 말고 대형 선박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저는 가장 강하다고 봤으니까 실적 개선세가 작년에 확인된 실적이 2,300억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 5년치 보면 5년 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거고요. 올해는 2,300억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실적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2026년까지 1조 800억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최소한 1조 이상의 흑자 전환이 될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 있겠죠. 왜 이렇게 보는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기사 있잖아요. 이런 기사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장기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의 차트입니다. 41,000원을 찍고 쭉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여기까지 걸린 기간이 대략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7년. 이러면서 조선주의 피크아웃이 나왔어요. 그리고 쭉 빠지죠. 내리는 건 한 번에 내리는 겁니다. 이걸 딱 뒤집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걸 2004, 2005, 2006, 2007년까지. 그렇죠.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구간까지 그렇게 올라간다. 근데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딱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왜 실적이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금융위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선업을 한국에서 부를 때 뭐라 그러죠? 빅3라 그러죠. 빅3. 지금은 하나오션이 그냥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에 빅2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조선업 빅3라고 하니까 빅3라고 봤을 때 한국에서 이
이 조선업을 거의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제일 이 배 만드는 산업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이게 한국이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치킨 게임을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나서서 중국을 눌러주겠답니다.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올라갔느냐? 작년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그럼 여기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했고 거기다가 미국이 눌러주는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가부터 반등이 나왔고 고가 탈환됐고 저는 오늘부터 매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매수했고요. 실제 그 매수한 타점, 그 타점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삼성중공업. 자, 보면 오늘 매수 딱 명확하게 나오죠? 오늘 9,800원에 매수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VT 이런 종목군들 보면 삼성중공업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고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즉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왜?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주식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단기간에 먹고 빠진 결과 75% 정도의 수익.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 한 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VT 나오죠.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보면 여기 3월 11일입니다. 쭉 올려서 보면 내용 다 나와요. 3월 11일. 자, 내용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HLB에 대한 부분들 다 이렇게 내용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조선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시장에 대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독자 인증이 필요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가격 그리고 타점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타점 잡는지 제가 삼성중공업을 오늘부터 왜 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이제 내가 매매를 어떻게 잡고 어떤 식으로 그 끌고 가야 되는지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건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단기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제일 강하고 그리고 STX중공업이 그 뒤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죠.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STX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선박 그리고 이것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게 현대미포조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삼성중공업은 지금 플랜트 수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세가 끝나는 부분은 플랜트 수주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구간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작점에 있다.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규제하니까 한국의 반도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AI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도 어떻게 됐다? 삼성중공업도요. 지금 미국에서 규제 받고 그리고 이미 다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이 망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타점 잡고 단기간에 먹고 빠지고 다시 또 사자. 아까 전에 제가 HLB 타점을 잡는 거 보여드렸죠.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루고요.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가격이 먼저 뜨는 주식들이 먼저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고 그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원리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중공업이 지금 강하다는 건 앞으로 호재거리가 줄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가격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삼성중공업 매수한 타점 무조건 배워가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